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2176님, 아침이 속 시원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말 못하고 냉가슴앓이가 많은 요즘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고맙죠. 8466님, 경쾌한 진행 속 시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이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날이죠. 바로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는 내용들, 출발 새 아침에 내년에 바라는 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정말 슬픈 일, 분노할 수 있는 일, 속상한 일이 많았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1994년의 대학생과 바로 2014년 대학생은 생각이 얼마나 다를까요?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가 1994년에 묻어뒀던 타임캡슐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의 설문조사 자료, 그리고 2014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20년의 세월 속에서 과연 무엇이 변하고 달라졌을까요? 서경덕 교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경덕입니다. 예. 1994년. 그때 뭐 하셨어요? 아, 그때 제가 사실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젊으세요? 제가요? 젊습니다. 예, 예. 아야, 진짜,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 왜냐하면, 예? 예, 예. 제가, 이 명지대학교 교수가 95년에 됐어요. 96년에 됐어요. 95년에 귀국하고서 96년에 예, 됐는데, 예, 예. 제 첫째자가 94학번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예. 제가 제일 잘한 인터뷰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은, 예? 아, 예,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군요. 근데. 예, 예. 그때 당시 94년도에요. 예. 그 서울시 정도 600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당시 그 94년도에, 그러니까 일명 그 400년 후의 예측, 그 400년 뒤에 예. 그 서울시에서 그 타임캡슐이 그 1000년 되는 해에 그 94년도의 현 모습을 예. 후세들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물품을 한번 담아보자. 예.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제가 언론에서 보다 보니까 대학생들에 관련된 뭐 생각이나 어떤 이런 의식조사, 그 당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한번 그러면은 그때 당시 1994년도에 대학교를 다녔던 이 대학생들의 생각이 어떨까?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설문조사 했던 거를 한번 그 20년 뒤인 지금 2014년 12월에 다시 한번 이런 재조사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 달라진 점,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달라진 점은요. 예. 요즘 학생들은 뭐 자기 위주다. 좀 이기주의 학생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여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인데요. 예. 사실 이런 사회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지만 예. 요즘 대학생들도 이런 전반적인 사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번에 얻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여를 하고 큰 관심이 있다. 그죠? 예. 근데 그게 사회적인 참여, 사회적인 관심은 아니잖아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이 1994년 대학생들이 뽑은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을 텐데, 그죠? 그때 예, 맞습니다. 당시에 가장 예. 큰 사건에 대한 질문도 있었을 것 같아요. 1994년 맞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그 400년 뒤에 예. 우리 후손들이 그 국사책을 봤을 때 이 연표에 있어서 199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 제일 먼저 물어봤었죠. 예. 근데 그때 당시 1등으로 뽑았던 것이 바로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을 꼽았고요. 예. 참 옛날 그때 얘기네. 당시에 예 맞습니다. 북미 핵협상. 예. 그다음에 3위는 서울시 정도 600년 행사를 손꼽았습니다. 이제 20년 뒤인 이번에 그 12월 달에 조사한 결과로는요. 예. 바로 1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뽑았고요. 그다음에 2위는 올해 특히 이제 군대 내 이 사망 사고,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예. 그 부분을 또 뽑았고요. 예. 그다음에 3위는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이요? 예. 그것도 또 큰 일이다. 그렇군요. 예. 또 한 가지, 예.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1994년 대학생들이 뽑은 통일된 한반도의 수도하고 2014년 대학생들이 뽑은 수도가 다르다고 그러죠? 예, 좀 많이 달랐습니다. 예.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올해는 특히 이제 통일 대박론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랬을 때 그러면 통일에 관련돼서는 그 수도는 어떤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는 예. 질문이 있었는데요. 20년 전에는 그 한반도의 수도를 평양으로 뽑았던 이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20년 뒤인 지금에서는 서울이 78%로 압도적으로 지목을 했고요. 예. 다음으로는 세종시 9%고 평양은 5%. 그다음에 개성과 부산을 각 4% 순으로 꼽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마 제가 볼 때 부산 사는 학생들은 부산을 꼽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예, 그 예.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대학생들 술 먹는 스타일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그래서 대학생들이 요즘에 어떤 술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평균 주량이 어떤지에 관련돼서 일주일 동안을 기간을 두고요. 예. 한번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1994년도에는 1인당 일주일 동안 소주 1.8병을 마셨고요. 예. 그다음에 맥주는 500cc 잔으로 4잔 반 정도 마신다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 2014년도에는요. 소주가 2.1병으로 소주는 증가가 했고요. 더 늘었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요, 94년 이후에 이 칵테일 소주라는 게 또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칵테일 소주의 양이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손꼽은 걸 봤을 때는 이런 칵테일 소주의 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대신에 맥주는 500cc 한 잔 정도로 맥주량은 거의 4분의 1로 줄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주를 더 많이 마시고 맥주를 덜 마신다. 예. 그런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워낙에 이 소주의 도수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소주에는 또 이 과일 소주라든지 이런 칵테일 소주의 양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런 설문조사 하셔가지고 1994년의 대학생들 그리고 2014년의 대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요. 94년도에는 그래도 이 사회 문제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대학생들이 가졌던 건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2014년에는 어떤 이 관심만 갖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런 대안적인 측면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다라는 게 주목할 만하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올해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업이 잘 안 된다라는 부분이 나만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떠나서 이제는 전반적인 사회 모습, 사회 현상에 관련돼서 내 스스로가 파악을 해야 어떤 이런 이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독도 문제 하면은 당연히 또 우리 서 교수님 아니세요? 그죠? 김장훈 씨와 더불어서 또 두 분이 또 친하시잖아요. 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독도 지킴이 활동하고 계시면서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하여간 일본의 과거사 관련 문제 또 많았던 한 해였었는데 돌아보시면 소감이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올 한 해 역시 아베 정권의 계속적인 어떤 우병화 정책이 이런 독도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더 심각한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이런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요, 일본의 어떤 하나의 전략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요. 우리만이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을 펼쳐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정치 외교적인 어떤 접근보다는요. 우리는 독도를 가진 자로서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문화관광 측면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새해에도 일본이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럴수록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일선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잘 이 일본의 그런 망언이라든지 도발에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겠죠. 저희도 관심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포지션을 파괴하는 슈틸리케 축구 대표팀 감독의 이색 훈련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네. 포지션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여기다도 갖다 쓰고 저기다도 갖다 쓰고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대표팀이 이제 호주로 가서 강도 높은 훈련을 수행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10대10 미니게임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김진수, 김영권, 김주영, 김창수, 수비수들이죠. 이 선수들이 이제 수비수를 쓰고, 또 반대편 공격진에는 이병주라든지 손흥민, 조영철, 이근호 이렇게 공격수들이 서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슈틸리케 감독이 수비수가 공을 잡은 30초 이내에 골까지 슈팅까지 연결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공격을 주문했는데요. 그렇게 훈련하고 있다 갑자기 공격수를 수비수로, 그리고 수비수를 공격수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중앙 수비수를 섰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했는데요. 이거를 보고 이제, 이거 이렇게 불필요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축구는 아시다시피 의외의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나 공격수가 위급할 때는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할에 맞게, 그냥 실제 경기에서 공격수들이 수비해야 될 때 그 역할에 맞는 기능을 한번 수행해 봐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수비수 위치에서는 공격수인 내가 뭐를 해줘야 좋아하고 저쪽에서 뭘 원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연습 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옛날에 거스 히딩크 감독 우리 대표팀은 감독을 할 때 예고 안 한 훈련을 가끔가다 했습니다. 오전 훈련이 없다고 하고 5분 있다 오전 훈련한다. 그리고 선수들을 끌어내기도 하고 했어요. 처음엔 선수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그때 히딩크 감독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맨날 짜여진 대로만 훈련하다 보면 선수들이 긴장감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약간 긴장된 상태로 준비해서 빨리빨리 준비하는 훈련도 가끔가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포지션을 파괴하면 본인들이 약간 낯설게 되고 그만큼 더 집중하게 되고 또 흥미를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훈련의 효과도 높이고 또 동료들이 원하는 플레이가 뭔지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훈련 방법 중 하나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조금 우리가 또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할 것 같아요. 히딩크 감독도 처음엔 별명이 5대0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슈틸리케 감독도 이게 어떻게 하나 우리가 좀 지켜보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사람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또 우리 국민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은행원 출신으로 여자 프로농구 구리 KDB 생명 사령탑에 오른 안세환 감독 성적 부진으로 자진 사퇴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 3월
한 1년 정도 전에 KDB 여자 프로 농구팀 감독의 안세환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요. 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거둔 성적이 17승 35패입니다. 예. 패수가 승수의 2배가 많죠. 또 이번 시즌도 3승 14패로 최하위입니다. 성적이 나지 않고 또 선수들과의 화합이 잘 안 된다는 판단에 그만 감독직을 내려놨는데요. 예. 안세환 감독은 선수 출신입니다. 근데 선수를 은퇴를 하고 나서 17년 동안 은행 업무에만 전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인 영업 팀장도 하고 했는데 2년 전에 이제 감독으로 선임이 될 때 준비 안 된 지도자를 선임하는 게 좀 무모한 인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결국 그게 사실 조금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서 사퇴하게 됐습니다. 예. 운동선수 출신이고 은행원을 했다가 감독을 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요. 감독을 하지 않는 동안 얼마나 준비했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원 출신의 지도자가 실패한다라기보다는 준비된 지도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시사점을 남겨준 그런 인사였죠. 예, 벌써 한 해가 다 갔네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김세훈 기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으로 그럼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꼭 좋지 않더라도 정직한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타자로 또 그 이후에는 프로구단의 감독으로 승부사적인 면모를 보였던 이만수 전 SK 감독이 특별한 변신을 해서 화제입니다. 바로 행복 나눔 전도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야구 볼모지인 라오스를 찾아서 야구란 무엇인지 더불어 야구에 관한 이모저모를 가르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2014년을 마감하는 오늘 이만수 전 SK 감독의 따뜻한 나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만수 감독 연결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라오스에서 야구를 가르치셨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라오스를 찍으셨어요? 작년에 라오스에 계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예. 야구를 가르치면 어떻겠냐 하는 일이겠죠.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부터 라오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예. 라오스에 이제 선수가 한 15명 있다. 거기서 이제 좀 선수 야구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다 해서,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라오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뭔가 어떤 활동을 하신 거죠? 주로 이제 선수들한테는 이제 기본적인 야구만 가르쳤습니다. 예. 한마디로 한다면은 완전히 애기, 이제 지금 걸음마를 이제 시작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예. 기초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야구장도 없을 텐데. 예, 야구장이 없어가지고 이제 축구장을 빌려가지고 훈련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선수가 너무 부족해서 예. 지난 28일 날 공개 테스트를 해가지고 40명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40명을. 근데 네. 이게 축구하고 달리 야구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오스의 소득 수준으로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워하는 선수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선수들은 아무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장비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지난 이제 4월달에 그 장비를 한 몇 팀이 할 수 있도록 다 보내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거 갖고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라오스를 가봤습니다만 참 그 라오스 국민들이 저는 순박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지금 너무 착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옛날 우리 모습 말씀드려서 하는 말인데,
여러 가지 우리 이 감독님도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올해 SK 구단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마음고생도 하시고. 그렇죠? 네. 돌아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세요? 좀 아쉬움은 많이 있지만은, 일단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왜냐면은, 그 선수들이 끝까지 예.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예. 정말 마지막 LG하고 이제 SK 와이번스팀하고 이제 반 게임까지 갔을 때, 예. 우리나라 전체 프로 야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나라 프로 야구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한 사람의 야구인으로서 좀 보람을 느끼봅니다. 그렇군요. 이만수 감독님의 별명이 헐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또 이 야구 일기를 그렇게 꼼꼼하게 쓰셨다고 그러는데 헐크가 일기 쓴다는 얘기는 제가 영화 속에서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야구 일기 여기가 어떤 거 쓰셨어요, 여기다가? 제가 일기하고 그다음에 야구 일지는 제가 한 40년 정도 계속 쓰고 있는 상태인데요. 야구 일지를 쓰게 된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 저희 스승인 정동진 감독님이 매일 되는 훈련 내용과 게임에 대해서 이제 야구 일지를 쓰라고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야구 일기 그 자체도 굉장히 값어치가 있을 텐데. 근데 우리 이 감독님께서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꼽아주신다면 어떤 경기세요? 저에게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982년 프로야구 첫 경기입니다. MBC 청룡하고. 예, MBC 청룡하고 예. 이제 삼성 라이온즈하고 이제 첫 경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첫 안타, 첫 타점, 첫 홈런 친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죠. 참 그때 암울했던 시기에 그래도 야구가 참 국민들한테 희망을 많이 줬는데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야구 재능 기부 활동 계속 하실 거죠? 예, 이제 돌아오는 이제 1월 4일 날 문경에 있는 이제 글로벌 선진 학교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일주일 동안 학생들을 이제 야구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그 열린 재단도 만드셨더라고요. 예, 예. 재능 기부와 관련해서 이 열린 재단 소개 좀 마지막으로 해 주시죠. 예. 열린 재단은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더 많은 곳에서 이제 더 효과적으로 야구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 끝에 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야구 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은 좀 예. 많이 좀 참석해서 야구 재능 기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렇죠. 어쨌든 따뜻한 소식, 연말에 가장 필요한 소식인데요. 워낙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이 따뜻함이 좀 우리 세상에 많이 전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SK 전 감독이셨죠. 이만수 감독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윙가드 뿌니고의 박구윤이 전하는 우리집 행복지킴이 윙가드. 가정의 안전 항상 걱정되시죠? 스마트 방범창 윙가드가 강한 내구성과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로 가정의 행복을 지킵니다. 116-7310 Smart Security Window, 윙가드. 예, 여러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6625님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5107님 교수님께 올 한 해가 뜻깊은 한 해였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속 시원하고 냉철한 분석과 판단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8231님 우리 국회의원들은 뭐든지 참 쉽게 보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론 내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고민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1224님 교수님 방송은 꼭 듣고 싶은 방송이죠. 앞으로도 애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주시고 그 덕분에 제가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2014년 마지막 날 보내드리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 오늘로 끝입니다. 정말 안녕인데요. 이 돌아보면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14년 올해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정리를 해보고 있죠. 오늘은 바로 그런 또 올해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SNS 키워드로 돌아본 2014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항상 TV에서 같이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라디오에서 만나니까 분위기도 색다릅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 1월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죠? 2014년 1월은 상당히 그래도 희망에 차 있었던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문화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키워드가 많았는데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키워드 하나 별에서 온 그대였고요. 또 하나는 겨울왕국이었습니다. 네.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 대단했었고요. 김수현을 이락 최고의 한류 스타로 만들었었죠. 예. 중국에서도 이제 후에 인기가 있게 됐고 중국은 이 우리나라에서 드라마가 진행되는 것과 거의 실시간으로 그 김수현 씨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겨울왕국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레리꼬를 부르고 다니고 그리고 아이들은 전부 다 엘사 드레스를 갖다 입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렇죠. 애니메이션 중에서 최고 관객을 동원한 영화 1029만 돌파한 그런 그 애니메이션 최초의 영화가 됐습니다. 자, 겨울왕국의 주제곡 레디고 모두가 외쳤던 바로 레디고 이 노래죠. 예.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잠깐 20초만 들어보죠. A kingdom of isolation, and it looks like I'm the queen. The wind is howling like this swirling storm inside. Couldn't keep it. 예. 이렇게 이 중간중간에 음악도 들으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2월에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예. 엘사의 붐은 사실은 김연아의 어떤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소치 동계올림픽을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난리가 났죠. 김연아의 판정 논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4년 가장 큰 좌절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또 은퇴해버렸습니다. 올 한 해에 참 특별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열렸잖아요. 일단 동계올림픽도 있었고 6월에는 월드컵도 있었고 9월에는 아시안게임도 있어서 3대 스포츠 이벤트가 모두 열린 한 해였는데 사실은 우리 그 국민들 가슴속에는 동계올림픽이 더 많이 기억이 되는 건 김연아 씨를 너무 안타깝게 보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또 그 대범한 모습도 우리 기억에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남죠. 네. 3월에는 어떤 단어가 떠올릴까요? 3월에는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는데 저는 90년대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잡아봤습니다. 3월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그 90년대 스타들이 그 돌아왔는데요. 뭐 2월인가요? 임창정 씨가 이미 돌아와서 붐을 일으키고 있을 때 지금 3월에 와서 조성모, 이선희가 나란히 컴백 앨범을 들고 나왔는데요. 예.
G.O.D는 또 완전체를 성사시켜가지고 투어 공연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음원 차트를 막 유린하던 그런 그때가 3월입니다. 예. 올 한 해는 특히 90년대 역습이 일어난 해라고 기록이 될 것 같아요. 1년 내내 90년대 대형 스타들이 컴백을 하고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연말에는 토요일은 가수다라고 무한도전의 그 코너까지 가세를 해서 뭐 엄청난 컴백의 열풍들을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김동률, 토이, 윤상, 서태지, 심지어는 김추자씨까지 올 한 해 다 컴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응답하라 1994도 역시 바로 90년대 이런 트렌드 90년대를 회사는 예. 그게 작년이었나요? 예, 작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걸 이어서 예. 우리 김혜미 PD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은요 올해인지 작년인지 헷갈려요. 예. 그 벌써 작년이구나. 예. 올해는 미생이지 참. 예. 근데요 4월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4월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4월의 키워드 세월호. 이 세월호는 올 한 해를 통틀어서 가장 SNS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고 올 한 해를 한 단어로 축약시킨다. 그러면 세월호라고 될 것 같습니다. 4월 16일에 아직도 갇혀있는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무려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9명의 실종자는 시신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와 사고 수습에서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줬죠. 네. 정치권의 무능도 극에 달해서 우리는 정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무기력했다는 이 상황은 기성세대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었나 하는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게 했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뭐 진상조사위원회 이제 만들어지고 특별법 통과됐다고 하는데 조사위원 논란 있죠.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상실감을 가지면서 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또 그 모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주 씨가 부르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듣고 계신데요. 바로 이 4월에 있었던 세월호 때문에 2014년의 키워드를 분노로 꼽으시는 분, 슬픔으로 꼽으시는 분, 그리고 무기력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세월호 이후와 세월호 이전을 다르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보면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지금 저희는 SNS 키워드로 돌아보고 있는 2014년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6676님, 6살 딸내미가 아까 들려주신 겨울왕국 노래 때문에 벌쩍 일어나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자, 5월로 넘어가죠. 예. 이건희 회장이 갑작스레 쓰러졌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망설까지 돌았는데, 지금 물론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발표는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 상태를 면밀히 들어보면은 큰 차도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벌써 7개월이 넘었죠. 회복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확실하게 회복되어서 뭔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없어서 삼성은 아직까지도 위기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초반에는 그 이건희 리스크가 굉장히 컸죠. 그런데 삼성 SDS를 상장하면서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냥 공고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분위기긴 한데 이제 관건은 3대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마무리에 3대들이 굉장히 사고를 쳤잖아요. 그러면 삼성에서 이 3대째 내려온 세습 과연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게 또 그야말로 초유의 관심사인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5월에는 이건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오르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군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 올해 특히 막 잇따라 쏟아졌는데 6월이 정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군은 주로 가혹행위에 연루돼서 이름이 많이 오르내렸고요. 이 GOP 총기 난사 사건 벌어진 6월 이후서부터는 주로 이제 뭐 성추행, 성의혹, 뭐 폭력, 또 방산 비리 이런 걸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아무튼 군 올 한 해 참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총체적인 난망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이대로 둬선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전히 그 군에서는 특별한 대책들을 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군 개혁을 위해서 그 민간 위원까지 합류해가지고 개혁 그 어떤 방법들을 내놨는데 가산점이나 그 얘기가 되고 실제로 군의 그 체계를 갖다가 좀 확 정말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또 4대강하고 자원외교하고 방산비리 한데 묶어서 사자방이라고 불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털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이것 때문에 생긴 빚이 100조라 그러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100조를 지게 만든 사람들은 이해 당사자들은 다 어디에 숨어 있는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참. 그리고 7월 달에는 역시 명량 신드롬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7월 말에 명량이 개봉했는데 개봉하자마자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의 모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최단기간 100만 돌파, 최단기간 200만 돌파 이러면서 예. 최단기간 1,400만 돌파까지 가고 아하. 그리고 1,760만을 돌파하는 그런 대기록을 세웠는데 예. 근데 이걸 좀 그 색다른 시각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는 문화계에서 정말 그 미리 준비했던 건 아닌데 그런데 문화계들이 좀 예언적인 그런 감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올 한해 보면 집중적으로 아버지라든가 혹은 리더에 대한 탐구를 해요. 뭐 명량뿐만 아니라 군도 해무 또 국제시장 같은 경우도 다 아버지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리더에 대해 조명하고 있고 또 해외 영화들인데 인터스텔라라든가 퓨리라든가 엑소더스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다 어떻게 보면 리더에 대한 시대 정신을 영화적으로 탐구한 그런 작품들인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았던 게 명량의 이순신이었고 그렇죠. 이순신의 절망 끝의 희생적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문제는 우리의 사실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희생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위안을 프란치스코 교황한테서 찾고 그래서 위안을 8월로 받았다. 이제 연결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말 크고 깊은 여운을 안겨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 이 말 떠오르지 않습니까? 약자의 고통 앞에서 중립은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직접 어루만지고 안아주고 위로했던 이 교황.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보면서 감동했다 그러는데 바뀌는 건 없었어요. 참 그걸 보면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목말랐던 권위를 보여주고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 네. 지금 부르는 노래는 연예인들이 교황 방한 기념으로 부른 코이노니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필요한 권위,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서 우리가 투영을 했다면 이제 우리도 좀 권위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마디로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내려놓음으로써 권위를 그렇죠. 오히려 획득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좀 우리 정치인들한테서 특히 볼 수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9월의 키워드 뭐예요? 9월의 키워드는 저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선택을 했는데 예. 사실은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뜨거운 논란이 됐던 것은 7월서부터예요. 예. 7월서부터 쭉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SNS를 달궜는데 왜 9월의 키워드로 꼽았냐면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사그라든 그런 때 그리고 굉장히 극심한 찬반 논란이 시달리던 때가 9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원래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그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딱 맞는 이벤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SNS를 통해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면서 전파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그렇죠. 딱 맞춤 형식의 이벤트였는데 근데 이 이벤트를 자기 홍보에 이용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나오질 않나.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재미만 쫓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이것만 고민하는 분들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기부는 안 해요. 거기다가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반전시키려고 활용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진정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특히 미국의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소식까지 9월에 나가들으면서 급속하게 이 챌린지가
수명을 다하고 말고요. 오히려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게서 모티브를 얻은 다른 움직임들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릴레이 단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루 동안 자기가 단식을 하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러면서 모두가 그 고통을 한번 느껴보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네. 이런 그 이벤트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와 함께 결합을 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월에는 또 정말 또 큰일이 있었죠. 네. 예. 마왕 신해철. 저는 대학교 1년 후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후배시죠, 더군다나. 신해철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그리고 그의 노래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멍해지는 그런 한 해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9월 달에 우리는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됐습니다. 그 권리세 양, 또 은비 양. 이들을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 교통사고로 떠나보냈어야 됐어요. 예. 우리 사회가 정말 특히나 이 리세는 조선학교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가슴 아팠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나라 때문에 서름을 당해서 드디어 모국에 와서 좀 성공해 볼까 했더니 뭐 종북 뭐 무슨 더 씌우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다가 이제 그거 좀 벗어날까 했더니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해철은 의료사고로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험한 겁니다. 신해철 씨는 그 소신 있는 음악가로서 우리 네. 이 대중음악을 발전시켜 왔고 그리고 또 사회 나름대로 소신 있는 발언들을 하면서 사회적 멘토가 되어 있었는데 험하게 우리 곁을 떠나게 돼서 더더욱 안타깝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 신해철 씨가 자기 장례식에서 틀었으면 좋겠다는 노래였죠. 민물장어의 꿈인데요. 어쨌든 어제 의협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분명하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 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억울하지 않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고 신해철 씨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환자의 권리로서의 어떤 차원에서 이 문제는 명명백백히 잘 밝혀져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후배가 참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 민물정의 꿈 가사에 있는 그대로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희생을 하는 게 장어들이잖아요. 지금 죽어서도 의료사고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더더욱 고맙고 또 더더욱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고 신해철 씨의 명복을 빕니다. 자, 11월로 넘어가면 정윤회 역시 정윤회 씨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예. 찌라시, 십상시 이런 말과 더불어서 정윤회 언급되지 않을 수 없는데 예. 청와대 실세들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예. 문건이 유출되고 또 비선의 실체들이 드러났는데 지금 현재 검찰 수사에 보면 그건 다 소설이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소설로 발표된 이 수사 결과를 믿을 사람 여론조사해 봤더니 70%는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 연관검색어가 또 통합진보당이 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봤더니 누리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비선 실세 논란을 덮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을 좀 앞당겨서 해산시키지 않았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의혹들이 정말 발생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 한번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2월엔 역시 땅콩이죠. 그렇죠. 예, 근데 말씀 조심하세요. 복수한다고 울렸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그 기사를 보면서 왔는데 예. 참 자매가 용감하네요. 진짜. 예. 끝까지 아주 용감합니다. 예. 가장 비싼 땅콩 서비스를 받았던 조현아 부사장 결국 구속됐죠. 예. 그런데 지금 동생인 조현민 지금 전무도 역시 굉장히 용감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업이요 사실 자기네들끼리만 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특히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공사를 불화받았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 국적기를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사랑해서 키워줬는지를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이런 모습들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비싼 땅콩 서비스였었는데 우리 땅콩 안 먹어도 됩니다. 예, 땅콩 안 먹어도 되니까 어쨌든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 해 우리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돌이켜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올 한 해 동안 많은 분들 문자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요. 1352님 택시기사입니다. 2015년 어두운 곳 비치는 아침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5514님 새해에도 변함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7652님 초심으로 꾸준한 방송 해주세요. 6676님 올 한 해 제가 알게 된 제일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제작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 케니지가 부르는 올드 랭사인인데요. 자, 슬픈 2014년, 분노했던 2014년, 혼란스럽던 2014년이 갑니다. 내일이면 2015년이 됩니다. 흔히들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2015년에 우리는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2016년부터는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슬픔 없는 세상, 분노하지 않는 세상, 바로 그 희망을 2015년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월 2일 금요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